네, 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왔고요. 멤버 교체해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여러분 문학의 얘기까지 접수하는 버라이어티한 쇼입니다. 여기는 티키타카 쇼! 네. 우리 기자님 지금 못 들었어. 티키타카 타카 쇼! 쇼! 그렇죠, 그렇죠. 오늘 처음 특종. 그렇죠. 네, 우리 네. 문화부 최고의 특종 메이커 우리 안진용 어.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예지 다람쥐가 네네. 기자님 보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 보는 것 같아. 여기 가까이에서 TV 보는 것 같아. 이런 얘기 계속 하세요. 네,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네. 기대되네. 이거 다 예지 다람쥐 덕분인데. 아니 아유, 아까 예지 다람쥐 랩하는 거 보셨죠? 아, 예, 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부 그 기자님이시고 네. 또 실 공연을 많이 보신 분이니까 네. 평가 한번 우리 평가 한번 들어봐야죠. 아, 저도 직접적인 래퍼는 아니지만 네. 랩의 가장 기본은요, 제가 볼 때는 전달력이에요. 아 그렇죠. 왜냐면 랩이 굉장히 빠른데 빠르기만 하고 상대방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옹알이죠. 근데 옹알이. 이 발음, 딕션이랑 발성이 너무 좋으셔서 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정확하게 정말 아, 그 래퍼들의 속된 표현으로 귀에 때려 박는다는 표현을 어. 쓰는데 아, 딱 그렇게 그런 표현하는구나. 느낌이었습니다. 이야, 아, 하여튼 예지 야, 다람쥐. 예지 이야. 다람쥐. 야. 또 일어났다, 또 일어났다, 또 일어났다, 또 카메라 안 카메라 안 잡아주시네. 일어나서 90도로 절을 해도 자, 카메라맨이 다시 한번 잡아주지 일어났어요. 않았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카메라 잡아주세요. 네. 아 정말 카메라가 또 없어요? 없나 봐. 아, 감사합니다. 아니, 끊었어요. 꺼놨어. 미치겠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네. 어쨌든 좀 칭찬은 받았으나 인사는 우리가 못 받았다. 어, 좋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소식은 백종원 씨 얘기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백종원 대표가 사실 올 초부터 굉장히 많은 논란을 휩싸여 있잖아요. 일단 네. 더본코리아 주가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더 보여달라고 했는데 사실 앞서 두 차례 사과를 했는데 지난 5월 6일 휴일 마지막 날이죠. 이날 오전에 갑작스럽게 사과 영상이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네. 일단 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즉 본인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기업인이지 방송인이 아니라 기업인으로서의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기업인인 건 다들 알고 있죠. 근데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 백종원 씨가 대중들한테 더 어필하고 인기를 끈 거는 여러 가지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본업, 즉 기업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급기야 본인이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이제는 더본코리아, 즉 기업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핏 드는 기억만 해도 한 3-4가지 정도의 논란이 쭉 이어져 네네. 왔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뭐 백햄 네. 사건부터 뭐 할인을 크게 한 게 아닌데 그렇죠. 할인을 한 것처럼 뭐 그런 네네.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주스를 뿌리는데 농약을 뿌리는 그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그 고기를 굽는데 아, 소스를 뿌리는데 그 소스였군요. 소스를 농약을 뿌리는 그 통에다 통에다 담았다는 넣어서. 거죠. 살포기에. 예, 아. 그렇죠. 근데 백 대표의 얘기는 이게 새 거다. 농약을 뿌렸던 통에다가 담은 게 아니라 그 원래 새 통을 싸서 썼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유튜버가 새 거를 사서 이거를 잘라봤습니다. 갈라봤어. 그랬는데 음. 보니까 이게 식품을 담아서 쓰기에는 내부가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하죠.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고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원산지 표기 논란이었어요. 국내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국내산으로 소개를 했는데 원산지 표기에 보니까 외국산이 있다는 거죠. 이게 원산지 표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건이 실제로 돼서 법적인 문제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불거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거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왜 백종원 씨가 굉장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고 네. 막 슈가보이라 그랬고 그랬는데 논란이 막 터지기 시작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뭔가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네. 뭔가 그동안 뭐 의식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무의식적이었는지 의식적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미움을 많이 샀나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의 폐해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왜냐면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비춰진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음. 절대 선의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아.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고구마가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SSG 회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그 이마트에서 곧바로 팔게 한다든지 맞아요. 판로를 확보하고 이게 서민의 편에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느낌이 많았다는 거죠. 그랬죠. 아, 그렇죠. 그건 근데 사실입니다. 또. 네네. 맞습니다. 이런 데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한 거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죠. 음. 근데 백햄 논란이 불거진 다음부터는 조금 더 사람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본 코리아의 상장 이후에 상장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부터는 기업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단 한 주의 주식을 사도 난 주주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더욱더 모든 기업 정보가 공개가 되고 네. 면밀하게 분석이 음. 들어가는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둘의 폭로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 베일에 감춰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어. 이게 단순하게 사람들이 억측이다. 그리고서는 이건 허위 사실이다 하면은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이미 경찰에서 몇 건은 입건을 했다는 거죠. 그랬죠. 입건을 했다는 얘기는 음. 실제로 문제가 포착이 됐다는 거고 앞선 두 차례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는 백 대표를 향했던 이 여러 가지 긍정적 여론들이 정반대로 부정적 여론을 더 확산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지금-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네네. 네. 백종원 씨 문제를 되게 안타깝게 생각해요. 네네. 근데 우리가 개인 기업일 때하고 또 상장회사의 대표하고는 전혀 좀 다른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주주의 이익을 그렇죠. 대변해야 되고 네네. 늘 주주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는 좀 놓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을 기업인들은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가가 상장 저렇게 떨어지면 주주들로서는 그럼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자꾸 묻고 싶은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방송보다는 본연의 비즈니스에 좀 더 충실해라. 주가를 올리는데 더 집중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보면은 남편이 예전에 그 더본코리아 상장하고 나서 주식을 샀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른 팔아라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손절을 하고 팔았거든요.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요즘엔 지금 그렇지.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피눈물 나시겠어요. 그런 네네. 생각도 하게 되네요. 손해 보는 데는 다 피눈물이 나죠. 감정이 좋지 않죠. 맞습니다. 지금 백종원 씨가 네. 방송 중단을 선언을 일단 결국은 했고, 네. 근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흑백 요리사 시즌 2? 네, 요거는 맞습니다. 그냥 가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네. 백종원 대표가 방송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 일종의 단서가 붙었습니다. 단서가 뭐냐면은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흑백 요리사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미 촬영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흑백 요리사 시즌 2는 하겠습니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한다는 단서 안에 흑백 요리사 시즌 2는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물론 백종원 대표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줄 몰랐기 때문에 제작진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건 역시 온당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 흑백 요리사 시즌 2 같은 경우는 이게 앞서 이제 며칠 전에 백상 예술대상에서 대상까지 받았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프로그램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방송 중단을 선언하되 현재까지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붙인 게 아니냐라고 이 역시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워낙 대외적으로 인지가 높은 프로그램이고 또 하나 더본 코리아 상장 과정에서 흑백 요리사 시즌 1이 공개되고 백 대표에 대한 인지도와 긍정, 호감도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일종의 컨벤션 효과 같은 그런 걸 누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적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흑백 요리사 시즌 2가 공개가 되고 그때도 이만큼 인기를 얻고 재미있다면은 그 역시 백 대표가 다시금 대중들한테 호감을 사는 하나의 계기로 마련하는 그렇게 삼는 것은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럴 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상장회사의 대주주는 과연 내 판단의 기준이 주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기준입니다. 왜? 투자를 냈는 사람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백종원 씨가 흑백 요리사 2를 통하는 것이 주주들한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휩쓸려 가지 네. 말고. 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 말씀이 약간 초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느끼는 게 이런 공인이나 기업가, 연예인들에 대한 이제 잣대가 정치인에 비해서 너무나 높다,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음. 생각이 저는 항상 들거든요. 그만큼의 잣대를 정치인한테 음. 견주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백종원 씨에 대한 내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프로그램도 어쨌든 시즌 네네. 2가 뭐 끝에는 기약이 있는 거니까 그 네네. 이후부터는 우리가 방송에서는 백종원 씨를 보기 어려워질까요? 어때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네. 백 대표에 대한 또 하나의 부정적인 음. 이슈가 불거지는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5월 6일 아침에 방송 활동 중단하겠다는 이 사과 방송이 있었죠. 근데 다음 날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그 후에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방송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고 방송은 상황을 봐야 된다. 욕심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음. 다음에 또 발언에 단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회사가 본궤도에 올라가 누가 봐도 더본코리아의 미래가 잘 보인다고 할 때 성장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라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즉 음.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기업으로서 더본코리아의 주가 턴어라운드 그리고 좀 가맹점주들이 잘 사는 데 집중을 하는데 이게 어느 네. 정도 궤도에 오르면은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좀 더 인간적일 순 있겠지만 적어도 6일 날 곧바로 방송 활동을 현재 하던 것 외에는 중단한다고 한 직후에 다시금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냐라는 음. 비판적 시선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깐요. 예. 맞아요. 백종원 씨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참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예예. 게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백 대표의 이미지를 보고 회사를 신뢰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난해 기준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당연히 올해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요. 2024년 실적이 2023년보다 개선이 됐어요. 회사가 개선이 됐으면은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내리 곤두박질 쳤어요. 왜 음. 그럴까요? 이건 오너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백 대표를 믿고 백 대표를 신뢰하고 주식을 산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방향성에 정해지면은 안정적으로 하는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흔들려요. 음. 적어도 더본코리아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백 대표의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그럼 향후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사람들의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백 대표가 좀 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는 며칠 전에 이제 백종원 대표의 프랜차이즈 몇 군데 갔어요. 근데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되게 달라져요. 그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예. 부분도 지금 더 뭐랄까 대중들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이 그 그러니까. 부분인 것 같아요. 예예. 왜냐하면은 솔루션을 많이 내셨잖아요.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근데 정작 본인 프랜차이즈 관리가 미흡하다, 소홀하다. 그런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지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네. 어쨌든 백종원 씨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문제이기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조속히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잘 음. 제거되고 좀 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일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박나래 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자택 도난 사건이 밝혀졌는데 이게 김지민 씨는 또 어떤 연관이 있어요? 김지민 씨 얘기가 나와요. 자, 일단 지난달이었죠. 네. 박나래 씨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근데 그 도둑이 내부인일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를 모았는데 일단 충격적이었죠. 그때는. 내부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그랬죠. 됐습니다. 네. 근데 절도를 당했는데 이 절도범을 금방 또 상대적으로 좀 일찍 잡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음. 오는 7월 김지민 씨 동료 개그우먼이죠. 네. 결혼식이 있어요. 아, 선배인 김준호 씨와 김준호 결혼을 씨랑 하죠. 그쵸? 네. 근데 이제 동기가 결혼을 하니까 박나래 씨 입장에서 웨딩 촬영을 하니까 왜 아무래도 친구의 결혼식 웨딩 촬영에 누구보다도 좀 예쁘고 잘 꾸미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박나래 씨가 아꼈던 가방이 있는데 그걸 이제 들 타이밍이 됐다 생각을 하고서 딱 봤더니 없었던 거예요. 아. 원래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집안에서 내가 쓰던 물건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해서 쓰려고 하니까 그게 없다는 걸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걸 확인해 봤더니 다른 것들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박나래 씨가 곧바로 절도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빨리 잡게 되냐?
주변에 굉장히 집요한 지인이 있는데 집요한 지인이 이거 누가 봐도 좋은 가방이면은 이건 분명히 비싼 가격에 처분하려는 생각을 했을 거다 하면서 중고 사이트를 뒤진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 같은 색깔의 재작년도고 같은 제품이 딱 올라와 있던 거예요. 아. 탐정이다. 그쵸.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작물로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이 절도범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워낙 고가의 희귀한 가방이가 빨리 팔릴 것이고 또한 유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빨리 쉽게 경찰에 신고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구설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이 사람이 작물로 올렸던 것 같은데 음. 그거를 딱 포착을 해서 경찰이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김지민 씨의 결혼식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절도범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런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야. 박나래 씨 집이 뭔가 TV에 노출됐을 때도 보면 짐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뭔가 되게 많은 짐을 이고지고 사시는 맞아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집에 뭐가 없어져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그렇죠. 있었겠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도둑이 든 걸 알았고 도둑을 잡았고라고 했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좀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도둑을 맞은 것도 속상한데 그 가짜 뉴스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요. 예, 예.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니까는 가장 친한 개그우먼 장도연 씨가 아, 혹시 맞아. 그 대상이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찌라시가 돌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또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모델 한혜진 씨가 함께 이것을 손댔다더라 이런 식의 얼토당토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야, 참.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네. 박나래 씨의 엄마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어머. 왜냐하면 아. 박나래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워낙 털털한 모습으로 여러 방송에 함께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채무가 있어서 이걸 급히 갚아야 되는데 딸한테 말하기 힘드니까 딸 집에 있는 물건을 처분해서 갚았다는 이런 식의 소문, SNS에 글이 나도니까 기사가 나자마자 박나래 씨 어머니가 박나래 씨한테 연락을 해서 나래야 나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어떡해. 엄마가 딸한테 전화해서 이야, 나 아니야라고 참. 해명해야 될 정도로. 근데 이게 저는 SNS 세상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가짜 뉴스가 일단 퍼지면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빨리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 입장에서 에이 아니라면 아니면 아니라고 했겠지. 아무 말 없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의 착각을 음. 일으킨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주변 이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야, 되게 참 속상했겠다. 안타까운 일이네. 그렇죠. 네. 예. 야. 모녀지간에. 참 연예인으로 사는 건 쉽지 않네요. 그렇죠? 어려워요. 근데 진짜. 저는 그분이 참 네. 궁금하네요. 그 집요한 지인. 아, 찾아낸 사람? 대단하십니다. 저도 사실 좀 약간 집요한 스타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뭘 좀이야 엄청 아, 집요한 저요? 네, 좀 예. 좀이 아니라 엄청 집요하신 예, 분으로. 네.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세 번째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되게 기다렸던 네. 이야기입니다. 지금 OTT 유튜브에서 빵빵 터지고 있는 정치 풍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최근 SNL 코리안의 한동훈 그 후보 제가 정말 저런가요? 뭐 굉장히 뭐 얄밉네요. 뭐 이런 거 빵빵 터지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이들 이제 대선 국면에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맘때 되면은 항상 그 정치 풍자, 네. 패러디 이런 게 화제를 모으잖아요. 그 중심에 선 게 SNL 코리아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뭐 여의도 텔레토비라든지 주현영 그랬다. 씨가 나왔던 주기자가 간다든지 맞아요, 맞아요. 대선 후보들이 직접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편의점을 배경으로 해서 또 하나의 코너를 마련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등등이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쭉 봤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관련 이 전체 이 원본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100만 회가 훌쩍 넘고요. 와. 한동훈, 홍준표 두 후보가 100만 회가 훌쩍 넘었습니다. 왜냐면 두 분이 좀 예능 감각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젊은 층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를 활용한 재가공한 쇼츠 같은 경우는 수천만 회가 됩니다. 맞아요. 제가 확인한 가장 많은 조회수는 그 한동훈 후보였어요. 네. 쇼츠 같은 경우는 무려 1183만 회. 와, 와. 1000회 넘었구나. 백- 1000 넘은 그 것까지 천만. 봤어요. 예. 1000만까지. 댓글만 13,000개였는데 와. 이게 어제의 기준이었거든요. 오늘은 좀 더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왜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왜 출연을 하냐 놓고 봤을 때 요즘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예.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재미를 많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얼마나 친근하고 재밌게 다가가느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SNL 코리아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OTT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어필을 하고 소구되는 측면이 있죠. 여기에 참여했던 이런 정치인들, 후보들 같은 경우 그들의 이제 그들이 이런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기자님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4편 봤거든요. 네네. 한동훈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이준석 후보. 후보까지 네. 전 4편을 다 봤거든요. 네네.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치. 결국은 조회수 제일 높은 게 인기가 제일 높은 건데 그쵸. 맞아요. 한동훈 후보와 정성호 씨가 진짜 웃겼어요. 마주서서 진짜 웃겨요. 주고받는 그 얘기. 이걸 네. 두고 사람들이 거울 효과라고 거울 치료라는 얘기도 많이 네, 하죠. 맞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하게 분장을 한 사람들이 음. 나랑 똑같은 말투를 쓰면서 나랑 대화를 나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는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보면은 정말 똑같다라는 댓글이 달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음. 아, 내가 정말로 저런가? 그러니까 한동훈 음. 후보가 그걸 보고는 아, 실제로 이러면 정말로 약이 오르겠구나라고 그럴 얘기를 수가 하거든요. 있구나. 이게 대중들 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정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 아닌데 나 저 안 비슷한데요라고 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 아직도 자기 객관화가 안 안 되지. 되는구나. 인정을 안 그렇겠지.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인간적인 면모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음. 측면에서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게 여기 가서 정견을 발표한다든지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 포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정치인을 벗더라도 인간적인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그게 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그 중수청 그 청년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예전에 당대표 시절에. 제가 맨 앞좌석에서 대표님을 쫙 보는데 별로 싫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좋은 모습만 보이고 완벽한 모습만 보여서 아,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인간미가 약간 느껴지지 떨어져 않는다? 이런 가지고 정도? 네. 예.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채널 A 그 녹취록을 제가 들었어요, 영상을.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아,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인간인데 저렇게 하는 행동이 음. 굉장히 대단하구나.'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느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쇼츠나 그런 재미를 추구하는 게 요새 말로 이제 도파민 중독자다. 그렇죠. 요렇게 네. 말할 정도인데 이게 정말로 보면서 '아,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엄마가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거를 보라고. 아니 저는 예.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배경이 참 재밌었던 네네. 게 그러니까 후보분들한테 어떠한 뭐 설명도 안 해줬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본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는 이게 거잖아요. 찐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을 그대로 노출시켜 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정말 저렇구나.' 하고 자기 객관화하고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홍준표 후보는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걸 그냥 여과 없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였죠? 그 "이재명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양아치. "양아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아치지.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그냥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기 그게 어? 참 저는 아니 포인트였던 것 그리고 같아요. 그 후에 예, 그 예. 페이스북에 반성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반성한다고 대표 그러니까 후보께서. 음. 네. 네네네. 하여튼 재밌었어요. 너무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런 정치 풍자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그쵸? 돼야 되는데 돼야 돼요? 사실 대한민국이 참 이게 부족해요. 왜냐면 음. 지상파나 기성 매체에서 요즘 정치 풍자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거의 없으실 네, 거예요.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전멸을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보면 개그 콘서트 같은 데에서는 꽤 이런 정치 풍자를 했었는데 할 때마다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성 매체 같은 경우는 뭐 심의라든지 혹은 또 방송 제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대중들한테 지지를 얻거나 혹은 시청률 상승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논란만 있다? 그러면은 방송사 음.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는 음. 거죠. 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게 방송사들의 또 하나의 그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회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 전 세계가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팬덤화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풍자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느끼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이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아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문화가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공감돼요. 예, 이거를 중요한 거는 풍자를 하려면 누가 하죠? 보통은 통상적으로 유명 연예인들, 개그맨들이 하죠. 네. 그들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괜한 손가락질을 받고 이거는 엮이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풍자일 뿐으로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러이런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 같아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린다는 거죠. 이런 맞아요. 네네. 분위기가 너무 대한민국에 좀 확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정치적 견해 같은 경우도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 것처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견해인데 나랑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이건 다른 건데 틀렸다고 하는 문화가 생기기 때문에 정치 풍자 역시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공감돼요. 또 진짜 이게 있어요. 공감되네. 오히려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이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방성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 누구죠? 개그맨인가 정용진 누구죠? 용진 씨라고 아, 있어요. 이용진. 이용진 예. 개그맨님께서 그 유튜브인가 방송에서 문재인 씨라고 했어요. 아, 네, 맞아요. 그거 그런 적이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그 공격이 음. 갔었어요. 그거에 비해서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수용을 하고 개방적이다, 덜 음. 권위주의적이다라고 저는 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네. 하여튼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나와 다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그냥 그 맞습니다. 사람은 그런 근데 사람이구나. 다른 게 예. 사실 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예, 네네. 일당 독재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우리 문화부 안진용 기자님과도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까지 진짜 우리 오늘 1시부터 방송해서 3시 반까지 열심히 어, 달려왔습니다. 네.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뭐 어. 왜 랩 한 번 더 하시죠? 아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네. 우리 기자님의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다음 방송 안내를 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적 이슈가 뜨거운데 사람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와중에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음. 이야기로 다음 주에도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하여튼 와. 기자님 오시면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맨날 정치 얘기를 하지만 저는 굉장히 기다린다.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정치하는 중에 네. 또 이런 문화 코드를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봐야죠.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접근해 네. 보고 또 우리 한동훈 대표. 대표의 그 SNL 활동이 네.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오늘 네네네. 제대로 분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1100회가 넘었군요. 네. 저는 100만. 1100만 회가 네. 넘었군요. 전 1000만까지는 들었거든요. 제가 영업 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 영업방해 정의라십니까? 정의를 아십니까? 영업 방해 정의를 아십니까? 아, 이거 좀 어. 연습해야 돼. 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티키타카 쇼 방송 정리를 하고요. 30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감사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재밌어요. 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자, 오후 4시부터는 한 30분 정도 남았죠? 오후 4시부터는 우리 정정당당 김종혁,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조기 지금 와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귀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귀가 날아갈 수 있다. 배꼽도 떨어질 수 있다.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과 함께 할 예정이거든요. 네, 김종혁, 조상규 이 두 분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시에 여러분 고정 프로그램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4시에도 많은 분들 손잡고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티키타카 쇼 정리를 하고요. 네, 내일 방송은 1시부터 1시 김형주,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올 예정이니까요. 내일 방송 1시도 저를 많이 기다려 주십시오. 네, 세대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함께하는 이 방송은 뉴스엔진이고요.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